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름철 위 건강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매실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매실은 그냥 먹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매실청으로 드시게 되죠. 문제는 이 매실청에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어서 노년기 위 건강에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맛이 강하고 당분이 많은 음식은 잠시 위를 편하게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장기적으로는 점막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실보다 훨씬 쉽고 안전하게 위장을 지켜주는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속이 자주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더딘 느낌을 받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때로는 식사 후 속이 쓰리거나 트림이 계속 나와 불편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위 건강이 약해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나이가 들면서 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3가지 음식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조리도 간단해서 꾸준히 드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 음식들을 제대로 드시면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질환을 예방하고 이미 약해진 위벽을 회복하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앞으로의 식탁이 달라질 것입니다. 단순히 음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위 건강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위장은 곧 건강한 삶과 직결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위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수록 위 건강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걸까요? 원인을 알아야 올바른 대처도 가능하겠죠.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서 몸속의 여러 기능이 서서히 약해지는데 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기름진 음식을 먹거나 술을 조금 과하게 마셔도 금세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0대를 지나고 60대에 들어서면 위산의 분비가 줄어들고 위벽을 보호하는 점액도 감소하게 됩니다. 이 2가지가 줄어들면 음식물이 위 속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소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위의 운동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위의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던 음식이 이제는 속을 쓰리게 하거나 더부룩한 느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무시하면 만성 위염이나 위궤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실제로 60세 이후에는 위궤양 발생률이 젊은 시절보다 훨씬 높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진료실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의사 선생님,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요. 소화제를 먹어도 별 차도가 없어요. 라는 호소입니다. 바로 이런 경우가 위 기능 저하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한번 위벽이 손상되면 예전처럼 하루 이틀 만에 회복되지 않고 일주일 이상 불편함이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위의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 오신 박영희 여사님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66살이 되도록 수년 동안 소화불량과 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김치찌개 한 숟가락만 먹어도 밤새 속이 쓰려 뒤척이셨다지요. 그러나 다행히 올바른 식단 관리로 상태가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이런 사례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에서 위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선택해야 위벽을 보호하고 소화를 돕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음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위 건강이 나이와 함께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2손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곁에는 위를 지켜주는 자연의 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흔히 볼 수 있는 채소,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오래전부터 위 건강을 돕는 대표적인 채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비타민 U라 불리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손상된 위벽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비타민 U의 정식 이름은 메틸메티오닌 설포늄 클로라이드로 다소 복잡하지만 위궤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간단히 비타민 U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미 1950년대 연구에서도 양배추즙을 꾸준히 섭취한 환자들이 기존 치료법보다 3배 이상 빠르게 회복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또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와 설포라판 같은 항산화 물질도 풍부하여 위 점막의 염증을 줄이고 위암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성분들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조리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능한 한 생으로 드시거나 살짝 쪄서 즙을 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근과 사과를 함께 넣어 만든 주스, 이른바 CCA 주스는 위 건강을 위해 널리 권장되고 있습니다. 당근의 베타카로틴과 사과의 펙틴이 양배추의 비타민 U와 만나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꾸준히 마신 분들 중 상당수가 소화불량이 개선되고 속쓰림이 줄었다는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 점막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이 처음부터 생양배추를 많이 먹으면 섬유질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살짝 데친 양배추로 시작해 점차 생으로 늘려가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부산에 사는 한 환자분은 처음 2주 동안은 데친 양배추를 드셨고 이후에는 주스로 갈아 조금씩 마시면서 몸이 적응되자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또 흔히 인터넷에서 양배추는 갑상선에 해롭다거나 가스를 많이 만든다는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는 매일 양배추를 몇 통씩 먹는 수준이 아니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량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갑상선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양배추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위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완화하며 소화 과정을 부드럽게 돕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식탁에서 양배추를 자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음식, 위산을 중화시켜 속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고구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양배추가 위 점막을 재생하고 보호하는데 큰 힘을 발휘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삶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부드러운 식감과 알칼리성 성분 덕분에 위산을 중화시키고 위벽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공복에 드시면 위 속을 코팅하듯 보호막을 형성해 하루 종일 속이 편안해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 전에 중간 크기의 고구마 반 개 정도를 삶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에는 펙틴과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위산 역류를 완화하고 점막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고구마 추출물이 실험동물의 위염을 억제하고 위궤양 발생을 줄였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에서도 이러한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부천에 사는 최만수 어르신은 20년 가까이 역류성 식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밤마다 속이 올라와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는데 매일 아침 삶은 고구마 반 개를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증상이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새벽마다 깨던 증상이 사라지고 이제는 편안히 잘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고구마를 드실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에는 섬유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너무 오래 삶으면 영양소가 손실되므로 약 30분 정도만 삶는 것이 적당합니다. 저녁 늦게 드시는 것은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오후 6시 이전에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고구마가 당분이 많은 식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편이어서 당뇨 환자분들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하루 반 개 정도로 조절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과식하면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고구마는 위산을 완화하고 위벽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양배추가 손상된 점막을 회복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면 고구마는 위산의 과도한 자극으로부터 위를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 점막을 강화하고 동시에 빈혈까지 예방할 수 있는 시금치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양배추가 회복을 돕고 고구마가 위를 부드럽게 감싸 주었다면 이제는 위 점막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채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비타민C와 철분이 풍부하여 손상된 위 점막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점막 조직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철분은 위산 분비를 정상화해 음식이 잘 소화되도록 돕습니다. 또한 엽산과 비타민 K까지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소화 건강을 지탱해 줍니다. 학술지 보고에 따르면 시금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위장 내 산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염증 반응이 완화된 사례가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다양한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실제 환자분들의 경험에서도 이런 효과는 나타납니다. 광주에 사는 한미영 여사님은 15년 넘게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위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식사만 하면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해서 늘 불안한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시금치를 식단에 포함시키고 꾸준히 드신 결과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증상이 점차 완화되었고 이제는 어디든 자신 있게 다닐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조리법에 따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달라집니다. 생으로 드시면 비타민C를 가장 많이 섭취할 수 있고 살짝 데쳐 드시면 소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다만 너무 오래 데치면 영양소가 파괴되므로 끓는 물에 소금을 살짝 넣고 30초에서 1분 정도만 데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데친 시금치를 참기름과 마늘로 간단히 무쳐 드시면 맛과 영양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 결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데쳐서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수산 성분이 상당 부분 줄어들어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금치는 위 점막을 강화하고 빈혈까지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식품입니다. 양배추가 회복을, 고구마가 보호를 담당한다면 시금치는 위 건강을 장기적으로 지탱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음식들을 먹으면서도 효과를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는 왜 생길까요? 바로 잘못된 식습관과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이제 위 건강을 해치는 실수와 피해야 할 생활 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3가지 음식이 위 건강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음식을 꾸준히 먹더라도 생활 습관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효과를 충분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실수와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기름진 음식이나 튀김과 함께 양배추나 시금치를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치킨에 양배추 샐러드를 곁들여 먹으면 양배추가 본래 가진 해독 효과가 오히려 과도한 기름 성분을 배출하려 하면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좋은 반응이 아니라 위에 부담을 주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건강한 채소라도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 기름기 없는 상태로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커피와 술입니다. 특히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해 속쓰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술과 매운 음식 역시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레싱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요네즈나 발사믹 소스 같은 인공적인 양념은
양배추와 시금치의 좋은 성분 흡수를 방해하고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채소 본연의 맛을 즐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생활 습관에서도 주의할 점이 많습니다. 불규칙한 식사 시간은 위산 분비 리듬을 깨뜨려 소화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시고 식사할 때는 꼭꼭 천천히 씹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식사 직후에 물을 많이 마시면 위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되므로 식사 전 30분,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도 위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스트레스는 위산 분비를 늘리고 위 운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산책이나 명상, 취미 생활로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시는 것도 위의 회복을 돕는 기본 조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의 도움이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혼자 의지를 다지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실천할 때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손주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보여주는 것도 어르신들께서 하실 수 있는 소중한 역할입니다. 이렇게 가족이 함께하면 위 건강 회복은 훨씬 빨라집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과 식단 관리가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위장은 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꾸준함이 왜 가장 큰 힘인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 건강을 지켜주는 3가지 음식을 차례대로 살펴보았습니다. 양배추는 손상된 위벽을 회복시키고 고구마는 위산을 중화시켜 하루를 편안하게 해주며 시금치는 점막을 강화하고 빈혈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역할은 다르지만 이 3가지가 함께 어우러질 때 위장은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만 시도해서는 뚜렷한 변화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2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위가 편안해지는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환자분들이 2~3달 정도 이 식단을 실천한 후 위내시경 결과가 개선되거나 속쓰림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약보다 더 근본적인 해답은 바로 식탁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가끔은 외식을 하거나 달콤한 음식을 드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건강한 식단을 지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참으며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여유를 가지고 80%는 건강하게, 20%는 즐겁게 먹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식탁의 힘도 큽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드시는 모습을 본 손주들은 자연스럽게 좋은 식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게 세대가 이어질 때 건강한 삶의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위장은 단순히 소화기관이 아니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입니다. 위가 편안해야 영양 흡수가 원활하고 면역력도 높아지며 활력과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여러분, 이제 매실청 대신 양배추 주스를 한 잔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침에 삶은 고구마 반 개로 하루를 시작하고 점심에는 시금치를 곁들이면 위가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식탁을 조금만 바꾸셔도 평생 위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병원비 걱정 없이 가족과 웃으며 식사할 수 있는 행복한 노년, 그 시작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위장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